사별한 60대 집주인의 밤을 50대 가사도우미가 대신 채웠습니다. 제가 가사도우미로 취직한 어느 집주인의 방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옷장을 청소하다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봉투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우에게. 지우는 집주인의 이름이었어요. 봉투에 들은 건 예쁜 글씨체가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인기척이 났어요. 저 일자리 쫓겨나는 건 아니겠죠? 저는 54세 박세정입니다. 그 집 문을 처음 열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정적이었죠. 발소리조차 내기 미안할 정도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정입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남자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오지우 씨였어요. 키가 크시고 어깨가 넓으신 분이었는데 표정이 참 무덤덤하셨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말씀도 짧게 하시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죠. 전직 교장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단정하고 깔끔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깨끗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마치 박물관 같다고 할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먼지 하나 없고 그런데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보게 됐어요. 중년의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제 아내입니다. 언제 다가오셨는지 지우 씨가 제 뒤에 서 계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져 있었거든요. 아까의 무뚝뚝함이 사라지고 뭔가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쁘신 분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시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의 정적이 무엇인지를요. 이곳은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청소를 계속하면서 느꼈는데 지우 씨는 저를 의식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직접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으셨죠.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지우 씨가 처음으로 말을 거셨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차를 권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실 때 지우 씨의 표정이 조금 다르더군요. 뭔가 외로워 보이셨어요. 주방에서 차를 우리시는 지우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고맙습니다. 차를 받으며 말씀드렸는데 지우 씨가 저를 빤히 보시더군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 조용한 집, 그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사진 속 여성의 따뜻한 미소가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지우 씨 집에 갔을 때 안방 드레스룸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옷장이 참 크더군요. 높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옷이 별로 없었어요. 지우 씨 옷 몇 벌과 한쪽 구석에 여성 옷들이 조금 걸려 있을 뿐이었죠. 옷장 뒤쪽을 청소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봉투였습니다. 누런 편지 봉투 하나가 옷장 틈새에 끼어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싶어서 꺼내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글씨체가 참 예뻤습니다. 여성스럽고 단정한 글씨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게 사진 속 그 여성분이 쓰신 편지구나 싶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갑자기 뒤에서 지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지우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거든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제가 황급히 사과드렸는데 지우 씨가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져가셨습니다. 마치 깨질 듯한 유리컵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건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지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계시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편지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우 씨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편지를 열어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싶었습니다. 지우 씨가 침대에 털썩 앉으셨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군요.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하지만 무서웠어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혼잣말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편지에 원망하는 말이 적혀 있다면, 또는 이별 인사가 적혀 있다면, 그럼 정말 끝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가 얼마나 외롭고 아프셨을지 느껴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지우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울게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우 씨가 너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아주 깊은 눈으로 말이에요. 그 눈빛 속에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뭔가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정 씨, 지우 씨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죠.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편지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지우 씨가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고 제가 청소할 때도 가끔 옆에서 지켜보시곤 했죠. 뭔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드레스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성 옷들이 걸린 쪽을 청소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색 니트 가디건이었어요. 색깔이 참 예뻤거든요. 깊고 따뜻한 와인색 같은 그런 빛깔이었죠. 손이 저절로 그 옷에 닿았어요. 입어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져보고 싶었죠. 부드러운 울 소재가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이 좋더군요. 누군가 정말 소중히 입었던 옷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예쁜 옷이네요.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뒤에서 지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아내가 마지막 겨울에 입던 옷입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뺐는데 지우 씨가 제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디건을 바라보시더군요. 눈빛이 참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리움과 아픔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정말 좋아했어요. 그 옷을
추울 때마다 꼭 입고 다녔거든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옷을 볼 때마다 아내분이 생각나시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갑자기 지우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돌아봤는데 지우 씨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인 것 같았거든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황급히 사양했는데 지우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입어보세요. 지우 씨가 직접 그 가디건을 들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조심스럽게 가디건을 입었어요. 생각보다 잘 맞더군요. 거울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색깔이 제 피부톤과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그것도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지우 씨가 저를 빤히 보고 계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정 씨한테 잘 어울리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남의 아내 옷을 입고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게 말이에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죄스럽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쩌면 제가 그 순간부터 이미 지우 씨의 기억에 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붉은 가디건을 입었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지우 씨가 저를 보는 눈빛도 제가 지우 씨를 대하는 마음도 말이에요. 계속 입고 계세요. 지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벗을게요. 제가 가디건을 벗으려고 하는데 지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옷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 옷을 보며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 느껴졌거든요. 그날 집에 갈 때까지 그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지우 씨가 계속 입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거울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따라 하늘이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져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할 정도였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지우 씨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시나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할 곳이 남아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온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 된 거죠. 청소기 소리도 뚝 끊어지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오직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 정전이네요. 제가 중얼거렸는데 어둠 속에서 지우 씨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우 씨가 어디선가 손전등을 가져오셨어요. 희미한 불빛이 켜지니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손전등 불빛이 약해서 집안이 여전히 어둡긴 했어요. 양초가 있을 텐데. 지우 씨가 서랍을 뒤지시더니 양초 몇 개를 찾아내셨어요. 라이터로 하나씩 켜니까 거실이 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벽에 그림자가 춤추듯 움직이더군요. 이상하네요. 이 동네에서 정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우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시는데 전기 복구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서 마치 집을 부술 것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우 씨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양초를 거실 테이블 위에 몇 개 놓으시고는 저 역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촛불 때문에 분위기가 묘하게 아늑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그 정적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 참 조용하죠. 지우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 떠난 후엔 저도 숨을 안 쉬고 살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슬프게 들렸거든요. 촛불 사이로 비친 지우 씨의 얼굴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깊은 주름과 그늘진 눈가가 그분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잠들고, 그 반복이었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지우 씨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렇게 조용해지나 봅니다. 웃을 일도 없고, 누굴 위해 요리할 필요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우 씨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들어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지우 씨의 얼굴도 함께 흔들렸어요. 어떨 때는 젊어 보이셨다가 어떨 때는 너무 늙어 보이기도 하셨죠. 하지만 계속 외로워 보이셨어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정 씨가 오시고 나서 조금 달라졌어요. 지우 씨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말하는 소리, 웃는 소리. 그런 게 들리니까 집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인지 뭉클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지우 씨에게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비가 그치면 전기도 들어올 텐데. 제가 말했는데 지우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대로도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이 정말 사람이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이 앉아 있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왠지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같았거든요. 아마 지우 씨도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비슷했어요. 지우 씨와 저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청소하는 중간중간 차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지우 씨의 교직 생활 얘기도 들었고, 저도 제 일상에 대해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뒤에서 지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정 씨. 돌아보니 지우 씨가 복도 끝에 서 계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고 계시더군요.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시다가 결국 입을 다무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지우 씨가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발이 멈췄어요. 심장도 덩달아 멈춘 것 같았죠. 지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우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어요. 뭔가 부탁하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아요. 제가 신발을 다시 벗으며 말씀드렸어요. 사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우 씨의 표정을 보니
혼자 계시게 하기가 싫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지우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향하셨어요.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게요. 저도 따라가서 주방에 섰어요. 지우 씨가 찻잔을 꺼내시는데 잠시 손을 멈추시더군요. 차를 2잔 끓인 적 아내 떠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지우 씨의 목소리가 참 쓸쓸하게 들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차를 마셔오셨을까 싶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주전자에서 나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우 씨가 찻잔 2개를 식탁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앉던 자리가 아닌 지우 씨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더 가까이 있고 싶었거든요. 맛있네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드렸는데 지우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 본 지우 씨의 진짜 미소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면서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지더군요. 아내가 좋아하던 차예요. 캐모마일 차. 향이 좋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갔어요. 지우 씨의 손도 찻잔 옆에 놓여 있었죠. 그때 제가 찻잔을 옮기려다가 실수로 지우 씨 손등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군요. 마치 10대 때 처음 좋아하는 사람 손을 잡았을 때처럼 말이에요. 지우 씨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손을 빼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사과했는데 지우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본인 손을 올리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그런 손이었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는 게. 지우 씨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세정 씨가 있으니까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지우 씨의 따뜻한 손길,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제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순간들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지우 씨도 말이에요.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매주 한 번씩 그 집에 갔는데 청소보다는 지우 씨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차를 끓였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했죠. 가끔은 그냥 앉아서 차만 마셨어요.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말이 없어도 마음은 자꾸 움직였어요. 지우 씨가 찻잔을 들 때마다,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작은 한숨을 쉴 때마다 제 마음도 따라 움직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지우 씨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 아내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여행 사진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속 2사람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예쁜 커플이었네요. 제가 말하니까 지우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함께 늙어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사진첩을 넘기시는 지우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아내분이 침대에 누워 계신 사진이었죠.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지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들어드렸습니다.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지우 씨가 요리를 해주셨어요. 된장찌개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어요. 맨날 끓여달라고 했죠. 지우 씨도 요리를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배우게 됐어요.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우 씨도 저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 제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드렸죠. 이혼한 이야기, 혼자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지우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어요. 바람도 없고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지우 씨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줬던 밤 기억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외로운 밤에 누군가 함께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조용히 밤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에요. 저도 기억나요. 정말 오래됐지만 그 순간 지우 씨가 제 손을 가만히 감싸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래된 담요처럼 포근했어요. 거칠지만 부드럽고 큼직하지만 조심스러운 그런 손길이었죠. 세정 씨가 여기 있으니까 이 집이 다시 따뜻해져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 집에 오는 게 좋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우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럼 더 자주 와도 될까요? 지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마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제 대답에 지우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함께 있었어요. 별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지우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의 위로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지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날은 유독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어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살살 두드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뭔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지우 씨가 벽시계를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진작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 있던 제가 대답했어요. 지우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시다가 결국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정 씨,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세정 씨가 오시는 날이.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지우 씨를 만나는 날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지우 씨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그런 눈빛이었어요. 가까이 와도 될까요? 지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가 천천히 제 옆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제 옆에 앉으셨죠.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우 씨가 옆에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동시에 나른해졌습니다. 조금 기대도 될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우 씨가 놀란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우 씨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넓고 따뜻한 어깨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누군가의 품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어요. 지우 씨는 말없이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분의 체온이 제게 전해져 왔고 심장 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편안하세요? 지우 씨가 작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편안했거든요. 이런 기분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만이었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지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하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입맞춤이었죠. 이 밤 저에겐 두 번째지만 처음처럼 떨립니다. 지우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 아내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처음처럼 떨린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지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는, 지우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지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세정 씨.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셔서.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지우 씨의 품에서 세상이 온통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이 되어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지우 씨도 같은 마음이신지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셨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지우 씨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지우 씨의 따뜻한 품, 그 조심스러운 입맞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고백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지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침 드셨나요? 시간 되시면 잠깐 들러주세요. 평소와 다른 메시지였죠. 보통은 정해진 날에만 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우 씨 집에 갔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잖아요. 혹시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색해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좋은 냄새가 났어요. 뭔가 끓이고 계시는 것 같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주방에서 지우 씨가 나오셨어요. 어서 와세요. 지우 씨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젯밤보다 더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다행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지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는 단정한 셔츠만 입고 계셨는데 앞치마를 두르신 모습이 참 정겨워 보였거든요. 장국을 끓이고 있어요. 함께 드시면 어떨까 해서. 지우 씨가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뽀글뽀글 끓고 있는 국물이 보였죠.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아침부터 이런 걸 끓이셨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거라서 설레더군요. 지우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하셨다니. 언제 적에 누군가 이렇게 저를 위해 요리해 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맛보세요.
지우 씨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저에게 주셨어요. 후후 불어서 한 입 마셨는데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사고를 우린 건지 국물이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지우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다행이네요. 아내한테 배운 건데 제대로 만든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장국에 밥 한 공기씩 말아서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보다 더 좋았던 건 지우 씨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 자체였어요. 세정 씨, 지우 씨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표정이었죠. 매주 토요일 이 집에 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뛰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의미였죠. 청소일이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우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지우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거절당할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그럼 토요일마다 함께 아침을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함께 만들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이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기로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함께 했어요. 지우 씨가 설거지 하시는 동안 제가 닦아드렸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이 집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문득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너무 조용하고 차가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래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에요. 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잔의 차, 따뜻한 국물, 그리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함께 어우러진 집. 이제야 정말 집 같아요. 지우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이 집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우 씨도 그리고 저도 말이에요. 저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우 씨를 만나면서 제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기다려지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까지 함께 있었어요. 거실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고. 지우 씨와 저 둘 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